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뇌에 관련된 책인데, 우리의 뇌는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주제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뇌의 가소성,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소성, 말이 좀 어렵지만 가능성,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영역을 발전시키므로 뇌가 변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기력을 증진시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커지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뇌는 변화한다는 가능성, 이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뇌 자체가 뭐 가소성으로 변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변화의 시간이 불과 이제 1시간 이내, 그런 시간만으로도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유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왜 옳은가, 그러한 기반을 이 책의 뇌과학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그런데 운명론, 숙명론, 그거는 일종의 우리 뇌를 이제 고정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경향성이라든가 기질, 이런 뼈대는 유전자로서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채워나가는 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가 변화하듯이 우리의 운명, 이런 것도 이제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가 2만 개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잡성, 이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유전자는 너무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DNA는 고정된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어떤 하드웨어가 딱 정해져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적응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설계도, 그게 우리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완전하게 만든 뒤에 세상 경험으로 다듬어져라, 이게 바로 우리 DNA의 전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자, 뇌라는 게 고정된 어떤 설계도로 부여받고 그걸로 땡 끝나고 그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뭐 동물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뻘떡 일어나서 바로 먹이를 먹고 거의 부모의 행동을 바로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린 시절에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부모가 교육적으로 케어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 속의 끊임없는 전쟁, 그러니까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끊임없는 각 감각 영역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 싸움은 평생 동안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목표, 이런 것들이 뇌 구조에 반영되어서 그 뇌의 어떤 지도가 몇 번이고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1년 전의 뇌와 지금의 뇌가 다른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경험이 무엇이었고 나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숫자를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겠죠. 꿈을 바꿔서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나의 꿈,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게 되면 이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 그리고 음악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그 뇌의 주인,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하는데, 뇌의 모든 부분들이 아주 죽게 아니면 살기식의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가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꿈을 꾸는가, 여기에 대한 가설인데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모든 감각 영역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거의 절반의 시간을 시각 영역은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잔다거나 이럴 때 시각 기능이 다른 영역들에게 침범당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영역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은 불과 40분, 60분 만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시간, 8시간 잠을 자고 시각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딱 좋죠. 다른 감각에게 영역을 뺏기기에. 그래서 꿈을 꾸는 이유가 이 시각 피질이 다른 감각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각 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정교한 신경회로로 몸을 일단 마비를 시킨다는 거죠. 왜냐면 꿈꾸는 대로 우리가 진짜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정교하게 후두피질로 도달이 돼서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각 기능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온갖 꿈을 꾸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지, 그리고 꿈 자체를 왜 꾸는지, 아주 독특한 꿈을 꿀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꿈의 이유가 이러한 뇌 속의 끊임없는 영역 간의 전쟁, 그 속에서 시각 기능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일종의 가설이지만 상당히 그럴싸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운명론과 숙명론, 그리고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여받지만 고정 마인드셋 이런 건 아니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항상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이론적 근거를 뇌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는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